안녕하세요. 원동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리더십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더십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 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책도 많이 봤는데 큰 발전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수고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이 왜 향상되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바르게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얻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학교에서 또 청년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일반인들이 실천해서 성공한 방법입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포기하면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립한 세인고등학교는 학교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을 모아서 5차원 전면 교육을 실시한 학교입니다. 5%도 대학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이 3년 후에 92%가 대학을 가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99년도에 전북 완주에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세인. 네. 네. 하고 아까 말씀대로 완전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포기한 애들 모았는데 대학을 갈 아이들이 5%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걔네들을 교육하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이 5가지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몇 학급 정도를 모았습니까? 40명 해서 2학급만 모았죠. 40명 2학급. 네. 그래서 거의 공부할 시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관계도 많이 망가져 있고요. 지적인 프레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마음도 망가져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어서 3년을 정말 뭐 저희들이 힘들게 했어요. 네. 저도 그냥 그것 때문에 머리 이렇게 많이 쉬었습니다. 예. 3년 후에 또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5%도 대학을 못 간 애들이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또 미국,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르완다 등에서도 놀라운 교육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안 되는 데만 가서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첫 시작을 제가 연길시 교육청에다가 그런 애들 뽑아 달라 그랬더니 연길시 중 1학년 3반 10개 반 중에 제일 못하는 애들을 뽑아줬어요. 중학교? 네. 중국에서는 중학교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네, 1학년. 그래서 걔네들을 이 5가지를 바꿨어요. 훈련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시키니까 반항하는 거죠. 네. 우리 꼴통한다고 무시하냐. 예. 그럼 부모들도 막 뭐라 그래요. 그럼 학교도 뭐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게 됐어요. 1년 후에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또 부작용이라고 그러시네. 부작용이죠. 우리는 공부시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적이 올랐어요? 올른 정도가 아니라 1등을 했죠. 중국 사회 충격이었습니다. 꼴등이 1등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몽골에 소문이 나서 몽골에서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도 그런 학교를 또 하나를 선택해 달라 그랬죠. 네. 그래서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길거리에 집 없이 돌아다니는 애를 모아서 하는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다 또 이걸 했는데 1년에 또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그 성적을 이렇게
측정했는데 일반 학교보다 성적이 높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몽골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반디 대통령인데 그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음. 이 장학관 때문에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몽골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2001년 만났더니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안이었어요. 대학. 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몽골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대통령하고 약속도 있어서 제가 이제 초대 총장으로 가서 한 4년간 제가 몽골에 있고 4년 후에 아주 좋은 아이들이 이제 길러졌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또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제 책을 6권을 이제 또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고 5년 전에는 탄자니아에 이제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설립을 해서 제가 챈슬러로 지금 5년째 이제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일을 했던 원자력 연구소의 초전도체 연구실도 10년간 100여 편의 논문과 10편이 넘는 특허를 발표함으로써 매우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90년대 그 연변과기대 부총장도 가셨다. 네. 그전에는 과학자셨잖아요. 네, 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예. 예. 뭐 제 분야에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고요. 논문도 한 100여 편 이상 제가 썼고. 어느 분야 하셨죠? 저는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고요. 예. 거기서 초전도체라는 신물질을 개발했고요. 초전도체. 네,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거죠. 그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이제 자기 부상 열차도 만드는 거고, 아, 그런 거. 신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원자력 그 해결료를 국산화한 저희 1세대들입니다. 저희도 네. 이제 있을 때 그 해결료를 국산화했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과학자로 살고 전 또 그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공학 박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재료공학 박사입니다. 1991년도에는 이런 결과들이 오늘의 역사에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리더십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수용성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리더십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하고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인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수용성이 낮아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성을 키우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리더십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청소년기나 어른들이나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시니어 어르신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을 한 사람 중에 일부만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25년간의 여러 나라에서의 교육 현장을 통해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용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성 5가지, 즉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바르게 개발해야만 합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얻은 지식을 내 안에 깊이 담아둘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바로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력, 심력, 체력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가졌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에는 에너지를 가졌는데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써서 남을 해치고 자기를 망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분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에너지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5가지 능력을 가져야만 우리는 수용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수용성 교육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의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서 이 5가지씩 해서 5, 25, 25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차원 리더십 이 과정에서는 이 25가지 과정을 학습하면서 우리의 리더십을 최대한 끌고 가는 데까지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7년도 카이스트에서는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5차원 전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간 교육이 미래 인재를 기르는 핵심적인 교육임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카이스트에 미래 교육 전략을 짜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길러낸 우리 그 학생들이, 우리 자신들이 이 좋은 국가 전략을 성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하자는 그때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카이스트가 좀 심각하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면서 현재 우리가 기른 아이들로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의 교육 체계로는 그 이유가 큰 거 하나가 성적과 실력의 괴류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높은 애들 길러냈는데 걔네들 실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적 높은데 영어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고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사기를 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 않고,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너무 많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그냥 시험만 잘 보는 거죠. 그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적 높은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단이 진정한 실력을 갖지 못한 데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미래 시대의 국가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더 설정해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짜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위원회를 만든 게 그게 바로 카이스트 미래 교육연구위원회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수리, 그리고 전면적 인성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차원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요소는 DQ 인성지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정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DQ 테스트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에 의하면 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만 깨지더라도 글로 물이 새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존재인데 이 중에 한 조각만 부러지더라도 물이 새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DQ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경우에는 체력이 가장 약해서 일로 물이 새고 있네요. 그래서 이 DQ 테스트를 통해서 체력은 어떻게 향상시키고, 또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심력에 대해서
바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통해 인성의 각 요소들을 개발시킴으로써 수용성이 향상되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 시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한 부분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의 전면적인 요소들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5차원 교육을 통해서 이 5가지를 다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블루 칼라가 노동력을 통해서 그 시대를 주도했고, 화이트 칼라가 지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주도했고, 또 골드 칼라가 감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주도해왔다면, 미래 시대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를 전면적으로 발휘한 다이아몬드 칼라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 5차원 리더십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많은 것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 어려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도 주지만 그것이 바르게 극복만 된다면 도약을 위한 밑거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은 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진정한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학교와 사람들이 그들이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인격적 인성을 회복함으로써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원리를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다음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의 첫 단계는 전인격적인 인성 요소, 즉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인성을 확보함으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렇게 얻은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리프레임 하기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학습 능력, 그리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 소통 기반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인격적 인성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5차원 리더십을 더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